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애들이 줄어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진짜 애들 몽둥이 들고 가르쳤을 텐데 학부모님들도 문제야. 조금 못생긴 사람도 계속 얼굴 노출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본대요. 이 얼굴은 나밖에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네요. 본인의 전문성을 무조건 다 공개한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전문성을 본인만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학벌 좋으신 분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정형화된 곳에서는 진짜 빛을 발휘하는데 자영업의 야생에서는 절박함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역전당하더라고요. 월 매출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을 경영하고 학원을 컨설팅하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제가 두 번째 책으로 그러네요. 찾아뵙는 것 같아요. 작년이 여름이었으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계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네. 강남의 부티크 모나코. 부티크 모나코라고 강남역 10초 거리입니다. 1년 동안 폭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는 한 10평 정도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설릉역에. 근데 지금은 거의 70평 강남역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원 컨설팅이 너무 잘 되고 계시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게 저는 유튜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고혜남께서 저의 유튜브 PD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프로덕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숟가락을 얹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유튜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좀 잘 되셔갖고 근데 본질이 너무 좋으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월 매출이 지금 월 매출이 N억 정도? N억. N억.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91년생 만 35세입니다. 네, 91년생이신데 지금 몇 억씩 벌고 계시는 너무 부럽고. 저희 법인이 버는 거죠. 근데 폭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폭발적인 건 아닌데 작년에 사실 정책이었어요. 근데 유튜브 촬영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은 원장님들께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전국으로 뻗어나가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니까 다시 고공행진을 달리는 것 같아요. 노빠꾸 학원 경영학 개론. 제가 이동훈 대표님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또 채널을 만들어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자존심, 자부심, 자아는 성장을 방해하는 무거운 갑옷이다. 제가 또 대학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짊어진 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하려고 평소에는 좀 웃기거든요. 근데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고. 참고로 제가 그리고 대학 교수 평가 1등이거든요. 5점 만점에. 와,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은어나 이런 것들 잘 안 하게 쓰고. 되겠네요. 네. 직설적인 얘기나 이런 걸 못 하겠네요. 네, 그쵸. 근데 사람이 아직 좀 성장하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케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거운 갑옷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스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존의 스테디셀러 마케팅 책인데 거기서 첫 번째가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학원 원장님들이 지식의 저주에 갇혀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 교육이든 학생이든 뭐든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을 왜 배워? 라고 하면 챗 GPT처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수학을 배운 이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너가 만약에 성인 돼서 성폭행범을 몰렸어. 그럼 너가 판사님한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돼.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학이 길러주는 거야. 정신적인 근육을 길러주는 거야. 그래서 난 수학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전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지식의 저주에 갇힌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도 정돈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식 루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세팅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강사를 뽑을 때도 세팅된 강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없죠. 그리고 또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행을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게 지식의 저주에서 연장된 건데 너무 완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학창시절 교육처럼 착착착착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업에선 전혀 없죠. 내가 사회적인 이치가 있다 보니까 안 네. 까이려고 하고. 맞아요. 학벌들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젠틀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저번 책인데 1년 전에 맞아요. 나왔던 책인데 1년 주제가 지방대 자퇴생의 극한 질주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또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지방대 자퇴생인데 학원업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학벌이 안 좋고 0에서 시작하고 어떤 것이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폭발성이 강한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유튜브 하면서 특히 대표주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일단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깨지는 것을 무서워서 이제 뭔가 도전을 안 하는 건데 깨졌을 때의 배움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비대칭 무기를 잘 사용했어요. 어떤 건가요? 그게 스토리예요. 저만 갖고 있는 스토리들.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20살 때 21살 때 또 학교 장학금 받고 들어왔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기회비용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나 사업을 선택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남들과 다르게 뭔가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하는 사람이 91년생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갑자기 때려치우고 사업으로 와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은 16년 동안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거 자체가 저는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토리들을 계속 팔면서 저를 어필하고 저를 알리는 과정이죠. 지금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전국에서 이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전 되게 신기했는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근데 저는 육군 사관학교가 얼마나 높은 학교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역하셔서 저랑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89년생인데 대전에서 대구 현풍에 출퇴근을 하시겠대요. 편도만 2시간이 넘거든요. 근데 증명할 때까지 대표님 밑에서 출퇴근하겠다. 근데 자녀도 2명이나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아내분도 군인이세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 전역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원래 내 거를 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는 주 7일 일할 거니까 애기들 알아서 키워. 라고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출근이에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미션이 뭐냐면 제 강의 30 몇 개를 다 보라고 했어요. 다 보고 후기를 10줄 이상 쓰라고 했는데 다 썼습니다. 한 달 만에. 그분도 절박하셨네요. 네, 그분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동원 대표님의 장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우도 아니고. 네, 치고 나가는 걸 엄청 본인은 잘한대요, 밑에서. 군대에 있는 지휘 능력과 조직에 대한 이해들, 그것들을 우리 학원에 녹이겠다라고 하시길래 전 너무 반겼죠. 학원이야말로 약간 군대의 효율적인 조직화가 필요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는 사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오지 않을 인재였어요. 근데 제 책을 읽고 프로덕션 대표님을 통해서 유튜브 스토리를 다 보고 제 팬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벌이 높아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제 스토리를 보고 온 거예요. 먼저 알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비대칭 전략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가 또 SNS를 만나서 터진 거네요. 맞아요. SNS는 사실은 짧은 쇼폼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본다고 이동원 대표님이 팬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게 작년까지의 일이었고 작년에 프로덕션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의 스토리들을 롱폼으로 올리게 된 거죠. 유튜브로 1년 동안. 그러면서 저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를 팔아서 책값도 벌고 강의 비용도 벌고 S급 인재들도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 아니면 자영업자 대표님들도 이런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형 학원이나 큰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굳이 자영업하는 사업체 오지 않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칭 전략을 좀 쓰셔야지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비대칭 전략이 이제 SNS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동원 대표님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페이스부터 알고 있었어요. 페이스북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창 나대고 있었습니다. 네, SNS에 얼굴을 막 노출하는 게 네.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대기업 퇴사하고 2년 반 정도 됐죠. 근데 이 회사원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제 SNS 활동도 그렇고 건장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상자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원래 선글라스 끼고 했었잖아요. 제가 원래 6년 처음 전에 봤어요. 선글라스 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굴을 노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 그 무언가가 좀 깨야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은 절박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박함도 있고 개념들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10년 전에 저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약한 유대가 진짜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약한 유대, 약한 연결. 제가 쇼츠나 이런 것들이 이거 보고 결제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저를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한창 열심히 한 것도 커넥팅 더 다 TV 잡스가 얘기하는 어떻게든 이게 점과 점이 연결된다. 필연적으로 라는 생각을 갖고 저를 알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강의도 많이 하고 기업체 강연도 하고 어린 나이에 했던 건데 학원업을 시작하면서 겪은 것들을 스토리를 계속 공유하면서 어느 순간 성장을 했을 때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SNS에 남겼던 것 같아요. 계속 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걸 꾸준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한 2년 전부터 얼굴을 올렸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얼굴 안 올렸고 2년 전부터 올렸어요. 그럼 10년 전에 텍스트로만 하는 것과 2년 전에 얼굴을 노출한 건 결과값이 확실히 다르나요? 다른 수준이 아니고 아예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있는 좋은 구절을 찍어서 올렸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연필 사진 찍어서 나 열심히 수업했다 이런 게 사실 지난 10년간 사진들이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노출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모습이나 수업 연구하는 모습들 아니면 강의하는 모습들을 노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저랑 랜선으로 만났는데 친한 사람인 것 같다. 친숙해지는 거를 자주 보니까. 맞아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는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노출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실험을 정말 많이 한 게 조금 못생긴 사람도 계속 얼굴 노출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본대요. 잘생겼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괜찮은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얼굴은 나밖에 가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스페셜한 거네요. 그게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가 책 보니까 또 재밌었던 게 옛날에 얼굴 노출하고 나서 악플도 달았던
좋았다고 그것 때문에 되게 또 힘들었다고. 최근 기억나는 게 있는데 쇼츠에 20, 30대 남자 강사들 꼭 봐라 하면서 다음 펌 해야 되고 어깨 운동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댓글에 너 살이나 빼 임마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쪄 있을 때예요. 지금보다 한 6kg 더 쪘을 때 그때 좀 감춘다고 감췄는데 살 빼 임마 하길래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은 분해서 이 사람 찾아가야지 막 사이버 수세 연결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 내가 그때 살 좀 쪘나 보다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웃으면서 넘어가요.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긴 했네요. 맞아요. 그것도 저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해서 어차피 그 모습만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봅니다. 브랜딩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맞아요.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30대 분들은 본인 전문성이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는 학원 일도 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동기부여 강의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동기부여 강의라고 하면 그래서 너는 동기부여 받아가서 뭐 했는데 돈 얼마나 벌었는데 이것도 있거든요.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냈는데 이거였거든요. 약간 애매한 것보다는 전문성. 예를 들어 내가 커피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커피에 대해서 계속 커피 맛집 가서 사진 찍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해도 되고 저처럼 학원 원장님이시면 애들 어떻게 관리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본인의 전문성을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전문성을 본인만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 사람이 왜 전문가지? 본인만 말하는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에서는 포지셔닝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가 없는 시절이었다. 내가 커피 전문가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격증 따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커피 전문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커피를 잘하는 곳에 가서 분석하는 것들을 영상으로만 찍어도 저 사람 전문가네 이렇게 생각해요.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한 라이센스가 있어야겠지만 그 외에는 그 사람이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카페를 차렸어요. 그럼 거기에 또 사람이 몰리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진짜 바리스타 자격도 따고 대회 우승한 사람이 차린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케팅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모르죠. 커피가 뭐가 맛있는지. 스타벅스에 있는 그 직원들이 내리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할걸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인스타나 유튜브에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학원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해주고 계신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차이는 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의 저주가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세팅해서 해야지, 강사도 스펙 좋은 사람 뽑아야지. 근데 뽑아놓고 만약에 그 강사가 말 안 듣거나 이러면 MZ라서 그렇지. 결론은 뭐냐면 자의식 방어만 계속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환경 탓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애들이 줄어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진짜 애들 몽둥이 들고 가르쳤을 텐데 학부모님들도 문제야. 혼자서 탑만 하다가 끝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원장님들은 가르치는 직업을 몇십 년 하셨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겉으로는 원하지만 막상 해버리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다. 왜냐면 내가 스카이 출신 원장인데 맞아요. 예. 내가 강의는 정말 자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상 컨설팅을 요청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위나 자존심이나 이런 건 못 내려놓은 거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모든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는데 학군지의 원장님들은 너희 컨설팅 업체 우리 학군지 학부모님들 알아? 우리 학군지 학부모님 달라. 너희가 알아? 근데 제가 충분히 해당 학군지에 성공한 포트폴리오를 강의로 다 풀어냈고 이분도 그걸 봤어요. 근데도 계속 얘기해요. 그분은 그러면 컨설팅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기 싫어해요. 극도로. 약간의 실패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실패 사례 있어? 어떻게 실패했어?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면에는 나 실패하기 싫은데 실패하면 너 보상해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고학력일수록 성공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당연히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더 잘 되신 분도 있긴 한데 네. 비상식적인 성공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결핍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이 결핍, 절실함, 절박함을 기존 방법으로 안 되겠다. 네. 퇴사해야 되겠다. 창업해야겠다. 근데 창업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학벌 좋으신 분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정형화된 곳에서는 진짜 빛을 발휘하는데 자영업의 야생에서는 절박함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역전당하더라고요. 학벌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게 전혀 아니네요.
스타트는 빠를 수 있고 네트워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야생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죠. 누가 더 절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도전하는 사람. 그 체면을 의도적으로 놓기 시작한 때가 사업하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기획서 쓸 때도 영어로 했어요. 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체면도 당연히 없고 허례허식도 없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저희 회사는 없어요. 결제 서류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그냥 아이디어 나면 바로 저한테 대표님 이러면서 연락하는 그런 조직 문화입니다. 빠른 조직 문화. 맞아요. 대표님 지금 돈도 잘 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사세요 근데? 뭘 또 원하시나요? 첫 번째는 저라는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가치. 저는 진짜 근래 제일 행복했던 게 제가 어제 대구 교보문고를 갔는데 제 책이 베스트셀러 매대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제 책을 일부러 보는 척을 했죠. 근데 한 권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봤는데 저는 약간 트루먼 쇼인 줄 알았어요. 제 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갑자기 하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원장님이겠죠? 엄청 크게 야 그 이 책 봤는데 현수막에 그 학원 광고 이렇게 하지 말아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약간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네?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봤죠. 근데 그냥 많은 책들 중에서 제 책을 선정했고 잠깐 보고 지인한테 바로 전화할 정도면 내 책이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그 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오히려 출간기념회 때보다 더 뿌듯했어요. 순간적으로는. 저 비슷하게 느꼈던 게 제 잘되는 커뮤니티 리더십이 다르다. 그 책을 네. 보고 어떤 기업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시고 이걸 토대로 강의를 이틀 동안 맡아달라. 와.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감사하게도. 내 생각이 세상에 통했다. 누군가를 움직이겠다. 거기서 오는 쾌감. 맞아요. 너무 좋죠. 도파민 뽕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뽕을 맞아서 돈이 통장에 1억 들어오는 것보다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 1억이 더 중요한. 네. 아무튼 그때 순간만큼은 그런 돈을 잊을 정도로 와 내가 가치 있는 뭔가 행위를 했다. 이거 하나로 어떤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실행한 사람들은 본인의 가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이타적인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돈과 영향력이 이제 이동훈 대표님을 계속 열심히 사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딱 그거 하나 보고 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훈 대표님 좀 어떤 꿈이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좀 기억되고 싶은지. 전 이제 위로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어요. 1년에 책 한 권 낼 수 있고 1년에 책 한 권 낸다는 거는 그동안 엄청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내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2만 원도 안 되는 이 책 가격으로 몇백 배의 가치를 얻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몇백억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인연들로 살아가고 싶어요. 사실 오늘 이동훈 대표님이 책을 또 두 번째로 쓰셔서 모신 것도 있는데 이동훈 대표님의 장점이 계속해서 나를 알리고 성과를 내는 것. 그 다음에 또 0에서 여기까지 온 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한 줄로 줄이면 아까 얼굴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얼굴. 본인의 얼굴에 자신을 가지시고 본인의 얼굴이야말로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특별함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동네 프로필 촬영 사진관 가셔가지고 사진 찍으셔가지고 카톡이나 인스타 프로필을 본인 얼굴로 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카톡이 원래는 광화문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2년 만에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큰 결심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 작은 시작들을 계속 오래오래 쌓아나가면 브랜딩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큰 허들이라 생각해요. 이것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평탄하게 갈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노빠꾸 학원 경영학개론 이거는 학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자영업 분들이 읽으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